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4월 1주부터 3주 동안 국내 선물 파동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정차트와 보정 차트 상에서 신호가 출현했을 때 특히 외국인과 포지션이 동일할 경우 파동의 모습을 볼 텐데요. 3주간 총 매매 일수가 15일인데 신호 출현 횟수는 총 20회 출현했습니다. 적중률은 20전 20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이로운 진입 적중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자별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4월 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4월 1일은요,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시장이 출발했는데, 종가가 거의 37695인데요. 시가가 거의 37990이니까 거의 3% 정도 갭 상승을 해서 일단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꿔주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그런 멘트를 제가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수급표를 보니까요. 9시 1분, 2분이 되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을 하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9시 1분부터 개인과 기관, 외국인하고 물량 크로스가 나는 게 목격됐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매수이지만 매도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갭 상승을 많이 했을 때는 제가 보정 차트를 활용해 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보정 차트인데요. 조금 전에 수급표를 보니까 거의 9시부터 9시 3분 사이에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수 전환했기 때문에 주포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포지션을 따라가자.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니까 9시 5분 되니까요.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 이 신호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죠. 자, 신호가 나왔을 때 9시 5분이고요. 그 구간이 결국에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죠. 379.95가 무너지면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전날 마디가 37965 또는 당일 마디가 37930이 무너질 때 요 구간이 결국에는 매도 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갭상승을 해서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매도가 1.25p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요. 일단 외국인들이요. 9시부터 매도로 대응을 해서 중국장이 열리는 10시 반부터도 계속 매도로 일관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 37930이죠. 요 자리죠. 아침에 37930이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으로 여기서부터 두 박스가 매도 파동 나왔죠. 그 학습 효과로 37930이 다시 매도 타점으로 일단 전환이 되면서 그 아랫단 37870 그리고 그 아랫단 37810까지 매도가 요 구간에서도 거의 1.2% 정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4월 2일 날 장 초반은요, 전날, 그쵸.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갭 하락해서 하락으로 일단 방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시간대를 보면 9시 33분에 보조 신호 매수. 그리고 메인 신호가요, 9시 55분에 일단 매수 신호가 살짝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일단 주포들의 방향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급표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은 아침에 갈팡질팡 하다가 9시 27분이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물량 크로스가 나면서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하는 게 이제 목격됐습니다. 이 시간대가 9시 27분이죠. 외국인이 다시 말해서 매수로 대응하는데 우리 신호가 보조 신호가 9시 33분. 메인 신호가 9시 5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주포들의 방향과 같은 신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신호가 나오자마자 막
37830에 따라가도 되는데요. 항상 10시 전후에는 시장이 흔들립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매수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지지할 것이다. 그 자리가 377.70이죠. 377.70이 A 플러스 매수 타점이고요. 시장이 막 가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나 여기서 분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얘가 갑이고요. 얘가 을인데 현재 구간은 갑과 을을 다 뚫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시장이 많이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예측을 하면 이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중심선 37770부터 시작해서 37830까지 한 박스 파동 나왔고요. 갑을 병정 중에서 이제 다 을까지 다 뚫어놨으니까 그 윗단 379 빵빵, 그리고 그 윗단 37960, 그리고 그 윗단 38020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2.5% 매수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3일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은요, 일단 시장이 갭 하락을 해서 보조 신호 8시 45분, 메인 신호도 8시 45분, 또 장타 신호도 8시 46분에 올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은 37760이니까 이 매도는 중심선 아래니까 따라갈 만하다. 일단 그런 마인드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급표를 보니까요. 자, 이 시간대네요. 9시 2분 3분이 되니까 외국인들은 개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를 내면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그쵸?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이 시간대가 9시 한 3분 4분 대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9시 3분 4분 대 마디 자리가 이 차트에서 보면요. 이 옥색선 자리죠. 이 자리가 375.80 자리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난 9시 3분 이후에 신호가 나왔고요. 그 마디 자리가 37580이니까 그냥 우리는 37580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표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염없이 그냥 종가까지 다 매도로 일관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눌림목의 개념으로 보면 375.10 지지했던 자리가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375.10이 눌림으로 작용을 해서요. 시장이 하염없이 그쵸? 372.60까지 거의 매도가 2.5% 정도 매도 파동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요. 그냥 정차트입니다. 정차트.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갭 하락이 과도할 때는 보정 차트를 보고 대응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한번 보정 차트를 보면서 4월 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를 보면 자, 이게 이제 보정 차트입니다. 보정 차트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면 자, 9시에 보조 신호 매도, 그쵸? 메인 신호 9시 1분, 장타 신호 9시 2분에 올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9시 3분이니까요. 9시 3분경에 마디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바로 요 자리입니다. 375.30이죠. 요게 무너지면서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가 났으니까 우리는 375.30이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파동 나왔고요. 똑같은 개념으로 눌림의 개념으로 375.30이 무너지면서 하락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은 375.30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그래서 매도가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4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4월 4일 차트를 보면요. 8시 46분에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메인 신호도 8시 47분, 또 참고로 보는 장타 신호도 8시 56분,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신호를 만든 주포가 누군가 우리가 한번 수급표를 보니까요.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을 외국인이 시켜놓고요. 외국인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로 일괄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는 주포들의 방향과 같은 매수이니까 매수를 따라갈 만하다. 일단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되고요. 자, 매수이니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점 매수는 화면상에서 옥색선 37655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확인하고 진입한다 그러면 그 윗단이죠. 빨간선 자리죠. 3771호죠. 이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그 윗단 37780까지요. 매수가 일단 0.65p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9시 반이 넘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장기 추세선 부근의 마디 자리죠. 37715부터 시작해가지고 37780까지 다시 말해서 37715부터 37780까지 매수 타점은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더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종가가 거의 373인데 시가가 거의 376이니까 3% 정도 갭 상승을 했으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서 짧게 0.65p라도 챙기자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이날은 시장이 갭 상승을 해서 매수 파동이 나왔는데 제가 갭 상승이 많은 날은 갭 보정 차트를 보면 시장 대응이 좀 유리합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현재 보고 있는 것은 4월 4일 날 정차트고요. 4월 4일 날 보정 차트를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4월 4일 날 보정 차트입니다. 어차피 주포 외국인이 매수이기 때문에 나는 매수만 대응한다. 그런 마인드를 봐야 되고요. 매수이기 때문에 이날 시장의 중심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37705부터 시작해서 그 윗단 37770까지죠. 매수가 0.65p 파동 나왔고요. 또 이 구간에서 또 한 번 나왔죠. 37705부터 37770까지. 그러니까 뭐 매수가 0.65p 거의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의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11시가 되니까, 그쵸? 자, 보조, 메인, 장타까지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차트대로 대응한다.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 매도이기 때문에 중심선 37705부터 37645까지 매도 0.65p 정도 파동이 나왔는데 저는 이걸 패스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포가 하루 종일 매수로 대응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포지션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자. 그러면 이 매도가 나온 것을 우리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시장을 쭉 보니까요. 이 구간이네요. 다시 거의 1시 45분이 되니까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주포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매수니까 그럼 매수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지킬 것이다. 그 자리가 37705죠. 그리고 그 윗단 37770까지 매수가 0.65p. 그래서 보정 차트를 갖고 우리가 대응했으면 0.65p씩 한 3번 정도 짧게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요, 새벽에 나스닥이 1.4% 하락 출발해서 시장이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매도. 올라오면 매도 쳐야지. 그런 마인드로 일단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수급표를 보니까 아침 8시 한 50분 정도 되니까요. 외국인들이 매도 치는 척 하면서 8시 50분부터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게 이제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초반에 주포가 매수이니까 이 매도 신호를 보고 바로 따라가지 말고 일단 관망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수급의 변화를 보니까 중국장이 열리면서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난 게 10시 34분 때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한 타이밍이 거의 10시 42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장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는 게 일단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차트에서 매도 신호 나올 때 들어가야 되겠죠. 차트는 미리 보조 신호는 10시 16분, 메인 신호는 10시 12분에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10시 30분부터 40분부터 요 사이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것이 목격됐기 때문에 10시 30분과 10시 40분 사이에 매도 타점은 마디 자리죠. 요 자리네요. 374.45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서 대기했더니 1, 2, 3 해서 매도가 중국장이 열리면서 거의 1.85p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시장이 갭 하락 출발해서 시장이 시작했죠. 그렇다면 갭 하락이 많거나 갭 상승이 많을 때는 또 편법을 사용해서 보정 차트를 보고 대응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차트가 아니고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했으면 어떻게 파동이 움직였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정 차트입니다. 자, 보정 차트를 보면요. 자, 아침에 외국인들이 8시 50분부터 매수로 전환됐죠. 그리고 나서 신호가 9시 2분에 보정 차트는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죠? 당연히 메인 신호, 장타 신호도 매수죠. 그럼 매수를 하면 중심선을 지키겠다. 그럼 37450부터 1, 2, 3 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매수로 대응을 했으면 37450부터 37640까지 매수가 1.9p 파동이 나온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 파동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구간대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거의 10시 34분 이 구간에 나왔고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한 타이밍이 10시 42분인데요. 자, 보정 차트를 갖고 보니까 보조 신호가 10시 33분, 메인 신호가 10시 47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외국인들의 수급과 똑같이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가 어딥니까? 그냥 좀 물리더라도 37390이겠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은 내가 만약에 매도를 따라갔다 쳐도 1, 2. 그래서 매도가 거의 1.3%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새벽에 나스닥이 한 1.2% 상승을 해서요. 시장이 갭 상승을 해서, 그쵸? 슬금슬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보조 신호가 9시 1분, 그리고 메인 신호, 장타 신호가 올, 매도 신호가 9시 전후로 나왔는데 이 매도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을 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이 새벽에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이 과연 매도가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을 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럴 땐 수급표를 보니까요. 자, 외국인이 아침에 갭 상승을 시켜놓고 요 구간이네요. 9시가 되니까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9시 1분이죠. 그렇다면 주포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으니까 짧지만 파동이 나오겠다.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매도 신호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됐으니까 따라가지 말고 윗단에 매도를 쳤으면 중심선이죠. 37465부터 시작해서 그 아랫단 37405까지 매도가 짤막하게 매도가 일단 0.6% 파동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뭐 신호가 매수 매도 매수 막 왔다 갔다 약간 방향성이 없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9시 36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 매수, 장타 신호도 9시 36분. 그 이 매수를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수급표를 보니까 자, 요 시간대네요. 9시 37분, 38분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트에서 9시 36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9시 37분부터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이 신호는 따라갈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당일 마디로는 375.30인데요. 낚시질은 제가 전날 종가 부근에 마디 자리를 하면은 준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요 자리죠.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자리, 옥색선 자리가 당일 마디 375.05죠. 그렇다면
37505, 37530 요 부분이 이제 진입 타점이 돼서 그 윗단이죠. 그 윗단이 얼마냐면 375.90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0.85 파동 나왔고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파동도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우리 진입 타점이죠. 375.05 부근이 눌림을 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1, 2 이런 식으로 매수 파동이 다시 한번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4월 9일 다음 4월 10일은 우리나라 선거일이고요. 또 지표로 볼 때 4월 10일은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어서 시장이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전날 매수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일단 시장이 갭 상승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신규 신호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자, 시장을 보니까요. 10시 27분에 보조 신호, 매도 신호, 그리고 10시 34분에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 시장의 중심선 375.60이 일단 훼손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 신호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가 수급표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자, 수급표를 보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난 게 거의 10시 30분, 10시 27분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났고요. 외국인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시간 타이밍이 10시 37분입니다. 그렇다면 10시 37분부터는 주포들이 이제는 매도로 바뀌었죠, 포지션이. 근데 우리 차트를 보니까 메인 신호가 10시 34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37분 이후부터는 계속 매도로 진행되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그냥 당일 마디가 374.9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보니까 주구장창, 그쵸. 이제는, CPI 어떤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요. 주구장창 매도로 일관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374.95부터 시작해서 374.35, 그쵸. 0.6% 주고요. 자, 373.7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거의 1.2%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가속화돼서 그 아랫단 373.10까지 매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한 1.8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새벽에 나스닥이요 0.8% 하락을 해서 시장이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요. 그쵸? 갭 하락이 왕창 돼가지고 일단 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표를 보니까요. 이 시간대지요. 8시 53분, 4분부터 외국인들은 죽어라 팔자, 그리고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포들이 매도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연장 파동의 매도가 아니고요. 이제 신규 파동의 신호를 이제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 거꾸로 10시 46분에 메인 신호, 또 장타 신호도 10시 50분에 일단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10시 50분에 러닝 타이밍에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일단 매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를 대응하기가 아주 이제 불편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급표를 보니까 이 시간대네요. 외국인들이요. 12시 반이 되니까, 그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12시 반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미 10시 46분부터요. 신호가 매수로 유지됐는데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던 구간이 아까 차 수급표를 보면 이 구간대죠. 12시 30분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12시 30분 구간에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이 구간대에 매수를 대응하려면 만만한 자리가 중진선이죠. 그러면 37230이 일단 진입 타점이 돼서 그 윗단 37295, 37360까지 일단 매수가 1.3% 파동 나왔고요.
자, 그런데 제가 갭 상승이 많거나 갭 하락이 많은 날은 정 차트도 좋지만 보정 차트를 보면 유리합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것은 4월 11일 날 그냥 정 차트고요. 이날 만약에 우리가 보정 차트를 보고 시장을 대응했으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월 11일 날 이게 이제 보정 차트입니다. 이날 수급을 보면요. 아침에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날은 기관이 외국인을 이긴 날인데 이런 날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정 차트를 보고요. 시장이 신호를 주는 대로 대응했다. 그런 가정하에서 차트를 보면요. 9시 24분 보조 신호, 메인 신호 9시 3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당연히 시장의 중심선 36710 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따라갈 만하다. 신호가 나왔을 때의 마디 자리는 옥색선 자리가 되겠죠. 36775가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보정 차트를 보고 대응했으면 36775가 매수 타점이 돼서요. 그 윗단 369 빵빵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박스가 파동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값선 자리가 여기네요. 369.60이죠. 장타 신호 4인방 값선 자리를 뚫고 시장에 하염없이 372.10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파동수를 계산해야 돼도 거의 4.3% 정도 매수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보조 신호가 9시 3분, 그리고 메인 신호가 9시 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은 37170입니다. 중심선 아래에서의 매도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이 신호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수급표를 보면 도움이 된다 그랬죠. 수급표를 보면요.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은 8시 45분부터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거꾸로 기관과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주포들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 매도 신호는 따라갈 만하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매도 신호 나왔을 때의 당일 마디 자리가 여기죠. 37105죠. 아주 쉬웠습니다. 37105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스를 계산해 보니까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그 369.20까지 일단 매도가 1.85p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요. 이 시간대네요. 11시 5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장타 신호도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11시경에 주포들의 움직임, 외국인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11시에도 여전히 매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요. 이 매수 신호를 따라갈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니까요. 12시가 되니까 다시 이제는 메인 신호 매도, 보조 신호 매도,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12시에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로 대응을 했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주포인데 주포들의 방향이 매도니까 우리는 이 매도 신호를 따라갈 만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당일 마디가 37040은 안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프 눌림목을 활용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검정 점선 자리가 하프 눌림목인데요. 신호가 나왔을 때 하프 눌림목의 마디 자리가 거의 37010이죠. 그렇다면 신호가 출현했을 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37010이 되는 것이고요. 37010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3685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거의 1.5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갭 하락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돼서 시장이 갭 하락을 해서 주구장창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을 봐도 외국인들이요. 아침 8시 50분부터 계속 매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이제 신호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요. 시장이 매도고, 그렇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 신호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도 신호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출현하지 않으면 뭐 매매를 안 한다. 그게 가장 좋은 원칙이고요. 다만 우리가 신호가 출현했을 때 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차트를 좀 더 분석해 보면요. 보조 신호가 12시 38분. 자, 메인 신호가 1시 33분에 일단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매수 신호 나왔을 때의 마디 자리가요. 365.90이죠. 이 옥색선 자리죠. 그렇다면 이 추세가 살아서 간다면 그 근처는 진입, 눌림이 가능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요. 자,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365.90이죠. 365.9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윗단 366.55 그리고 그 윗단 367.15까지 매수가 1.25p 나왔는데요. 이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수급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이기고 외국인이 진 날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저점에서 상승했던 요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하나죠. 바로 이겁니다. 4월 15일 날 중국장이 오픈을 하면서,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 중국장을 따라가면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과 정반대니까 매매는 안 하고 관망하는 게 맞고요. 내가 그래도 차트대로 신호대로 대응한다면 365.90부터 367.15까지 매수가 1.2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요새는 시장이 미쳐가지고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자, 4월 16일 날은 전날 나스닥이 거의 1.8% 하락을 해서 갭 하락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뭐 메인 신호, 보조 신호, 장타 신호,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일단 시장이 갭 하락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갭을 메꿔주는 구간이 이제 타점이 되는데요. 자, 이날 보시면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갭을 메꿔준다는 이야기는 차트를 보시면, 자, 전날 요 부근이죠. 363.40 요 부근을 지지를 하고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날은 지지를 했는데 이날은 하락이니까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363.40이 되는 것이고요. 당일 마디로 따지면 363.20이죠. 요 자리가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면서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 하락 파동이 상상 초월이요. 357.60까지. 그쵸? 여기까지 빠졌네요. 여기까지. 매도가 거의 5.6% 정도 파동 나왔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갭을 메꾸는 이론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2박스에서 3박스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날은 갭 하락 출발해서 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요. 갭 하락이 과도한 날은 제가 보정 차트를 보면 좀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드렸죠.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16일 날 보정 차트입니다. 자, 보정 차트를 보면요. 9시 12분 보조 매도, 9시 19분 그쵸 메인 신호 매도, 그리고 이날 시장의 중심선은 361.90이니까 중심선 아래에서 매도는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타점은 너무 따라가는 그 매매를 자꾸 하면요 괴롭습니다. 매도이기 때문에 혹시 올라오면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마디 자리가 361.25고요. 그쵸? 자, 낚시질은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갭을 메꾸러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자, 전날 마디 자리가 361.40이 저항받았다가 위로 튀었죠. 신호가 나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의 장이기 때문에 신호가 나왔을 때 나는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당일 마디 361.25 그리고요. 그쵸. 전날 종가 부근 마디가 36140입니다. 요 부근이 결국에는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돼서요.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이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해서도요.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거의 4.3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7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을 보면요. 메인 신호가 8시 50분, 보조 신호 8시 45분, 또 장타 신호가 8시 59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 매수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자, 수급표를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이른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로 진행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라면 중심은 지지할 것이다. 그런 마인드를 보시면 35960부터 36020까지 매수가 거의 0.6% 정도 이제 파동이 나왔고요. 외국인이 매수라면 갭을 누르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그런 마인드를 보면 갭을 메꿔주는 구간이 전날 종가 부근 요 자리죠. 그 자리에 마디 자리가 358.80이고요. 당일 마디 기준으로 하면 359 빵빵이 되겠죠. 요 구간이 일단 장 초반에 매수 대응했을 경우에 진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35960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중심선까지 뭐 이렇게 해도 매수가 일단 0.6% 파동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국장이 열릴 무렵을 이제 쭉 보니까요. 이 시간대네요. 9시 30분이 되니까 보조 메인 장타가 올 매도로 일단 신호가 출현했고요. 수급표를 보니까 장 초반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진행하다가 이 시간대네요. 9시 10분 그리고 9시 19분부터는 외국인들이요. 이제 매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매도고 신호가 매도니까 우리가 매도를 따라 대응한다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358.35죠. 다만 우리 목표가가 그 아랫단 357.75인데요. 숏으로만 잠깐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현재 보조 메인 장타가 올 매도인데요. 자, 이 구간이 하이라이트네요. 보조 신호가 9시 53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현재 공통 분모는 매도이기 때문에 매수 버리고 매도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 신호가 출현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자, 신호가 출현했을 때 그냥 당일 마디가 편안하게 따지면 358, 355고요. 이제는 고점 매도를 친다면 자, 장 초반에 아까 갭을 메꿔주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죠. 요 자리가 358.80이죠. 자, 요 자리죠. 요 자리가 결국에는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35880, 35835가 일단 매도 타점이 되고요. 이 시간대가 10시 부근이기 때문에 10시에는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파동이 이제 가속화가 돼가지고 358, 35부터 시작해가지고 355, 85까지 우리가 파동수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그쵸? 매도가 거의 2.5% 매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막판에 또 한 번의 매도 찬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대네요. 어차피 시장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수 버리고 매도 대응한다. 2시 48분 되니까 보조 메인 장타 올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메인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35645입니다. 35645부터 그 아랫단 저점 중심까지죠. 35460까지 매도가 거의 1.85p 나왔습니다. 이날은 매도로 시장이 일관됐기 때문에요. 매도 신호만 잘 따라서 대응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1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4월 18일은 전날 급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제 날인데요. 신호를 보면 보조 신호가 9시 8분, 메인 신호가 9시 14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은 355.75니까 중심선 위에 매수는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 매수 신호를 만든 주범이 누군가 수급표를 봤더니 외국인이 장 시작하자마자 나홀로 매수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외국인이 주포니까 이 매수 신호를 따라가자.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는요. 당일 마디는 파란 땡땡이 357 빵빵이고요. 그 다음에 357 빵빵과 그 윗단 35710은 뭐냐면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입니다. 자, 전날은 매도를 해서 35710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졌죠. 이제 오늘은 매수니까, 그쵸? 당일 마디 357 빵빵,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35710, 요 구간이 A 플러스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상상 초월로 많이 가서 고점 중심까지 360.75까지 매수가 거의 뭐 3.65p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제 파동이 나왔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정차트입니다. 그쵸? 정차트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갭 하락이나 갭 상승이 많은 날은 보정 차트를 보고 시장 대응해도 유리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번 보정 차트를 보면서 파동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월 18일자 보정 차트의 이제 파동입니다. 보정 차트를 보더라도요. 보조 신호가 9시, 메인 신호가 9시 7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쵸? 또 이날 시장의 중심선은 보정 차트를 봐도 중심선이 여기입니다. 354.85지요. 그리고 나서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어딥니까? 옥색선 자리죠. 35675죠.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붙어야지 여기서 뭐 한 틱 싸게 잡으려고 그래버리면 이거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파동이 356.75부터 시작해서 보정 차트상의 고점 중심 359.85까지 여기서 우리가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했어도 매수가 거의 2.75p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일단 큰 폭 갭 하락해서 시장이 출발했고요. 신호를 보더라도 보조 신호 8시 45분, 메인 신호 8시 46분, 장타 신호 8시 48분, 올 매도 신호가 출현했고요. 자, 수급표를 보면 외국인들은 장 시작과 함께 매도로 하루 종일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의 마디 자리는요. 파란 실선이죠. 355.5 요 구간이 일단 매도 타이밍인데요. 자, 이 구간도 좋고요. 우리가 좀 기다려 보면 조금 더 분석적으로 대응을 하면 갭 하락을 해서 시장 리바운드에서 올라오면 갭을 메꾸러 올라오는 구간이 타점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차트를 좀 줄여놓고 전일 차트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전날 시장이 노란 실선이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큰 폭 매수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제 오늘은 매도이기 때문에 전날 중심선이 얼마입니까? 노란 실선이죠. 이 자리가 355.75고요. 그쵸? 그리고 당일 마디가 355.55입니다. 요 구간이 결국에는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돼서 시장이 저점 중심 35305 찍고요. 그리고 큰 폭 지하 1층까지 매도가 자 350.55까지 매도가요. 거의 5%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어느 순간에 이 시간대네요. 보조 신호 12시 20분 매수 신호, 메인 신호 12시 47분 매수 신호. 자, 이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적으로 부각돼서 시장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서 자율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 구간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12시 20분 보조, 메인 신호 12시 거의 47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자, 수급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지만 너무 시장이 갑자기 빠져서 그쵸 리바운드가 되는 자율 반등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차트의 신호대로 대응했다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얼마죠? 옥색선 자리죠. 요 자리네요. 351.15죠. 거기서부터 다시 353.70까지 볼까요?
353.70까지 매수가 거의 2.55p 파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요, 정차트고요. 시장이 갭 하락과 갭 상승이 많을 때는 보정 차트를 보고 시장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보정 차트를 보고 4월 19일 날 파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4월 19일 날 보정 차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정 차트도 정차트와 동일하게 8시 47분 보조, 그리고 8시 57분 메인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자, 매도 신호가 나와서 시장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리바운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결국에는 진입 타점입니다. 갭을 메꾸러 올라오는 구간이 어딘가,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전날 차트를 갖다 같이 활용해서 보면 좋겠죠. 자, 전날 이 옥색선 자리죠. 옥색선 자리를 지지하고 위로 튀었잖아요. 그쵸? 이날은 매수니까 당연히 지지가 되겠고요. 자, 오늘은 매도니까 그 옥색선 자리가 결국에는 마디 자리로 따지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355.90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고요. 그걸 못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중심선이 무너지는 자리 3555가 되겠죠. 요 구간이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돼서 시장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빠졌냐면 350.55까지. 자, 하루 종일 빠져가지고 저점 중심까지만 우리가 파동수를 계산해드려도 몇 포입니까? 거의 5.35p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이어서 5장을 쭉 보니까요. 자, 이 구간이네요. 자율반등 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12시 18분에 보조 신호 매수, 그리고 12시 43분에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빠져서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이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옥색선 자리잖아요. 35120이죠. 35120 진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사는 기분 좋을 때 결국에는 353.65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351.20부터 353.65까지 매수가 거의 2.45p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요, 4월 1주부터 3주까지 국내 선물 파동의 모습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셨듯이 신호 출현 후 적중률은 퍼펙트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